이분은 미국 이스트 캐롤라이나 대학에서 비만 대사 수술 적응 연구로 생물 에너지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싱가포르 국립대학 듀크 의과대학원에서 박사 후 선임 연구원으로 인슐린 저항성에 초점을 맞춘 대사 장애 연구를 계속했다. 현재 브리검영 대학의 교수이자 당뇨 연구의 소장으로 재직하며 인간 대사의 규제 장치로서 인슐린이 하는 역할은 물론 만성 질환과의 관련성 등 인슐린에 대한 연구를 이어나가고 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양력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앞에 양력만 보더라도 이분이 인슐린 연구의 대가라는 거를 일단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비만 대사랑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그 연구 데이터를 갖고 있고, 그거로 인해서 뭐 수상도 하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이분이 이제 어떤 관점으로 이 책을 쓰셨나, 제목은 왜 아플까인데, 이분의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면 주인공의 세계관이 있는데, 이분이 그 사람의 생명을 바라보는 그 세계관은 인슐린이에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우리 세포가 인슐린 호르몬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모든 질병이 발생된다라는 관점으로 이 책은 이제 쓰여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의 세계관은 인슐린 저항성이 만병을 일으킨다라는 세계관으로 이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책을 읽을 때 한 사람의 생각이 한번 다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와보고 또 이 사람의 생각으로 한번 들어갔다 나와보고 또 어떤 의사분은 폐 건강이 나빠지면 뭐 만병이 시작된다 뭐 이런 관점도 있고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는데요. 그 관점들 하나하나가 다 틀리지 않아요. 다 그 각각의 관점들이 맞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적절하게 잘 우리가 우리 걸로 만들어내서 내 삶과 또 우리 주변의 주변 이웃들의 삶을 돌보는 데 쓰일 수 있을까를 연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인슐린 강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인슐린 저항성 당뇨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이 책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정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시간 동안 아주 빠르게 이 책을 정리할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려워요. 책이 굉장히 어려워서 참 잘 안 넘어갔어요. 앞부분에서는 저도 잘 안 넘어갔는데 결론은 다 읽고 나니까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인슐린을 이 사람의 관점으로 건강을 보는 걸 한번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게 맞고 왜 이진 사장님이 저보고 이 책을 정리해라고 그랬는지 알겠더라고요. 저희 프로틴 디톡스를 왜 해야 되는지가 이 책을 읽으면 결론이 이 책이에요. 우리 프로틴 디톡스를 해야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결국은 도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세계 최고의 인슐린 전문가가 저희한테 전달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어렵지만 저도 어려웠는데 어렵지만 같이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아플까? 그래서 파트 3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뭐고 그게 왜 중요한가 이거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러려면 먼저 저희가 인슐린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저는 이 책에 나온 그대로 제가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책을 여러분들이 그냥 요약한 걸 제가 전달해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강의하는 거 아닙니다. 인슐린이란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호르몬이고 췌장에서 생성돼서 혈액을 통해 이동하면서 몸의 다른 부위에 영향을 주고 가장 널리 알려진 인슐린의 역할은 혈중 포도당 수치를 조절하는 것이라고 책에 적혀 있는데 저희는 인슐린 하면은 이 마지막 줄에 대한 걸 알고 있죠. 혈중 포도당 수치를 조절한다. 그래서 인슐린은요, 혈중 포도당 수치를 조절하는데 어떻게 조절하냐면요. 인슐린의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인슐린이 하는 포도당과 관련된 목적은 혈중의 포도당 수치를 낮추는 거예요. 그게 인슐린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이 최종 단위 포도당으로 소장을 통해서 흡수가 됐을 때 혈액에 포도당이 있을 때 포도당 수치를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방법은 간단하죠.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로 데리고 가서 세포에서 에너지로 전환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해서 혈중에 포도당을 쓰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포도당이 세포에서 쓰이질 못했어요. 그럼 혈중 포도당 수치를 낮추는 거를 실패하잖아요. 그때 인슐린은 어떤 일을 하냐면 포도당 수치를 낮추는 게 인슐린의 목적이라 했잖아요. 세포에서 갖다 쓰질 않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인슐린이 어떤 일을 하냐면 포도당을
근육이라든가 다른 조직으로 끌고 들어가요. 그래서 다른 조직에 뭐로 저장해 놓냐면 지방으로 저장해 놓는 역할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굶잖아요. 굶을 때 포도당이 없을 때 어떻게 하죠? 그렇게 저장해 놨던 지방을 풀어가지고 우리가 포도당으로 다시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슐린의 역할은 뭐라 그랬죠? 어떻게든지 혈중의 포도당 수치를 낮추는 게 인슐린의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 지방을 태워서 포도당으로 쓰는 것도 방해를 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포도당을 혈중에서 끌어다가 에너지원으로 쓰게 하고 그게 실패되면 조직에다 지방으로 쌓아놓고 그 지방으로 쌓아놓은 게 에너지로 포도당으로 바뀌려고 할 때 그것까지 방해하는 게 바로 인슐린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혈중의 포도당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낮추려고 하는 것. 왜 혈중의 포도당 수치를 낮추려고 할까요? 우리 몸을 살게 하기 위함이죠. 혈중의 포도당 수치가 올라가면 그 포도당이 적혈구 시체하고 결합이 돼서 혈전을 형성하면 우리 혈관이 막히잖아요. 그럼 사람이 세포 단위에서는 혈액 공급을 못 받으니까 사람은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혈액을 흐르게 하려고 혈액의 탁혈을 막으려고 인슐린은 포도당 수치를 어떻게든지 낮추려고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하는 게 바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인데 문제는 저도 여기까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소개해드린 게 제가 알고 있는 정보였는데 이 책이 제가 왜 어려웠냐면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저 스스로도 대단한 건데 인슐린이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일을 하는데 그 많은 일을 이 책에다 소개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제가 이 책을 처음에 읽었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앞부분에는 그 얘기를 좀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그러면 인슐린의 여러 가지 역할에서 아까 얘기했던 포도당 수치를 조절하는 것, 그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죠. 근데 그거 말고도요, 세포에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법에 관여하고요, 세포의 크기도 바꿔요. 그리고 다른 호르몬 생성에 영향을 주고, 심지어는 세포의 생과 사를 결정하는 것도 인슐린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인슐린이 하는 일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게 바로 뭐냐면, 세포로 하여금 작은 물질을 큰 물질로 만들게 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즉 합성대사라고 알려진 과정인데 그래서 인슐린을 다른 말로 합성대사 호르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인슐린이 결론은 뭐냐면 인슐린이 내 몸에 많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세포의 크기가 커져요. 근데 정상 세포의 크기가 커지면 상관이 없는데 암세포도 키워요, 얘가. 그리고 혈관의 내피세포도 키워서 동맥경화도 일으키고요. 그러니까 조직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요. 그리고 지방 조직도 크게 만들고 그래서 빚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뇌나 귀, 심장, 근육, 지방, 간, 고환, 난소, 뼈, 신경에 걸쳐서 온몸에 걸쳐서 인슐린은 각각의 그 장기마다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는 인슐린을 수용하는 수용체들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슐린이 우리 세포에 접합이 됐을 때 포도당 이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들을 같이 복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세포가 민감하게 인슐린을 수용하지 않게 되면서 벌어지는 다양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 저자는 왜 아플까? 인슐린을 제대로 우리 몸에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말로 세포가 인슐린 수용체를 갖고 있는데 그 인슐린을 수용하는 그 반응이 떨어져 있어서 인슐린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슐린을 저항한다.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세포 단위에서 저항하고 있다라 그래서 이거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건데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세포에 염증이 생겨도 그 수용체가 망가질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듯이 너무 포도당을 많이 대사하다가 세포가 지쳐가지고 아예 인슐린을 막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단 거 많이 먹으면 벌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어쨌든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지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세포에서 인슐린을 수용하는데 내성이 생겨가지고 인슐린에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포도당 대사의 한 예만 보면요. 첫 번째 사진을 보면은 우리 세포에는 이 파란색이 인슐린 호르몬이거든요. 이 파란색 인슐린 호르몬을 수용하는 수용체가 있어요. 이 수용체에 인슐린이 딱 들어가면은 옆에 어떤 문이 열리냐면 포도당을 받아들이는 문이 딱 열리는 거예요. 열려서 빨간색이 포도당인데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에너지 대사에 쓰이죠. 그래서 내가 먹은 탄수화물이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거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모르지만 오른쪽 그 사진에 보면은 이 인슐린 수용체가 막혔어요.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슐린 호르몬 파란색이 여기에 딱딱 들어가야 문이 열리면서 포도당이 들어가는데 얘가 반응을 안 하니까 인슐린 호르몬이 여기 열쇠처럼 딱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지니까 포도당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세포단에서는 포도당을 이용하지 못하고 혈액에는 뭐가 많죠? 포도당이 많아지는 상태가 되죠. 이런 고혈당. 그래서 결론은 인슐린도 수용체에 못 들어가니까 혈액에 인슐린도 많아지고 또 포도당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거를 고인슐린 혈증, 고혈당, 고인슐린 혈증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인슐린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 포도당을 어떻게든지 수치를 낮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도당을 끌고 가서 지방세포에 쌓아놓는 거죠. 중성지방 형태로 바꿔가지고. 그리고 그 중성지방이 또 빠져나오지 못하게 막아서 어쨌든 혈액에는 그래서 우리가 세포에서 포도당을 쓰지 못하면은 배니, 허벅지니 이런 데다가 지방을 쌓아놓으니까 자꾸 그런 데 살이 찌는 거죠.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극단적으로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이걸 무슨 병이라고 그러죠? 이걸 당뇨병이라고 부르죠. 예.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인슐린 저항성이 오면 당뇨병이 와. 이거는 이제 1차적인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뇌, 심장, 혈관, 생식기관 등의 문제를 비롯해서 엄청나게 많은 심각한 만성질환에 이 인슐린 저항성이 관여하고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단순히 불편한 정도를 뛰어넘어서 매우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인슐린 저항성에 의해서 몸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를 제가 설명하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한 기전으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제가 다 설명하면은 오늘 시간을 다 써야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라고만 하고 제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파트 1은. 첫 번째 심혈관 질환이 생기는데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인슐린 저항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공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심혈관 질환 할 때 그 원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고혈압이잖아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고혈압이 와요. 왜냐하면 인슐린 저항성은 나트륨 및 수분 정체를 유발한대요. 우리 몸에 나트륨이 콩팥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지 않고 혈액에 계속 있으면 그 수분도 빠져나가지 않게 같이 이걸 붙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혈관에 물이 많아진 상태가 되죠. 몸이 붓는 상태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지? 혈압이 올라가죠. 이게 왜 이런 기전이 발생되냐면 이 인슐린은 알도스테론이라서 우리 부신피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죠. 이 나트륨 대사에 관여되는 호르몬인데 이 수치를 높인대요. 그럼 우리 몸에서 나트륨을 저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수분이 안 빠져나간다는 거죠. 두 번째는 혈관벽을 두껍게 만드는데 아까 인슐린이 세포에 잘 가서 박혀야 되는데 박히지 않으면 혈액에 많은 상태로 고인슐린 혈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혈관에 떠돌아다니는 인슐린이 많으면 그 인슐린은 내피세포의 성장을 자극하기 때문에 혈관벽을 두껍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산화질소, 에노질소라고 부르죠. 천연 혈관 확장제죠. 우리 내피에서 만들어내는 천연 물질인데 얘가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혈관을 확장하는 물질이죠. 근데 혈관 내피에서 이 산화질소를 생성해야 되는데 그 생성의 촉진 능력을 떨어뜨리는 게 또 인슐린이 많으면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혈관을 수축시킨다는 거죠.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상 지질 혈증을 만드는데 이걸 우리가 고지혈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소위 말하면 콜레스테롤을 얘기할 때 콜레스테롤 중에서 LDL 콜레스테롤은 나쁜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이 LDL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LDL 콜레스테롤이 다 나쁜 게 아니라 LDL 콜레스테롤 A형이 있고 LDL B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A형은 풍선 같은 애라면 B형은 골프공 같은 애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같은 LDL이라 하더라도 A형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혈액에 풍선처럼 붕붕 떠다니기 때문에 혈관을 상처를 입히질 않는데요. 근데 이 골프공 같은 이 LDL B형은 혈관벽에 쏙쏙 박히는 거예요. 얘가. 박히면서 염증을 이렇게 산화가 돼갖고 염증이 일어나니까 대식세포가 출동하고 대식세포가 거기서 걔랑 싸움을 벌리다가 거기서 죽어가지고 거품세포를 만들어서 혈관벽에 이렇게 무덤처럼 이렇게 쌓아지는 그 동맥경화증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LDL이라도 LDL A형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B형이 문제인데
우리가 혈액 내에 인슐린이 많아지면 간에서는 이 LDL을 B형으로 만든다는 거죠. B형으로 B형이에요. 그래서 이게 뒤에 나오면 혈관의 염증하고 관련되는데, 이 인슐린이 많아지면 혈관 염증이 많아지거든요. 혈관의 염증이 많아지니까 그 염증을 해결하려면은 콜레스테롤이 그 세포벽의 원료 물질이잖아요. 콜레스테롤이 박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에서는 A형을 B형으로 전환한다는 거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정상인 사람이라면 문제가 안 일어나는데, 이게 인슐린 저항성에 걸린 사람은 콜레스테롤이 B형 콜레스테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같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하더라도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심각하게 동맥경화증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론에 의해서 고혈압이 만들어지고요. 그 동맥경화증을 아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듯이 인슐린 저항성에 걸리게 되면은 혈압이 높아져서 혈관 손상이 생기면서 혈관벽의 지질이 침착되고 거기에 염증이 악화되고 대식세포가 침투돼서 거품세포가 변화돼서 이렇게 혈관이 불룩해지는 형태. 이게 이제 동맥경화증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심근증인데요. 이 인슐린 저항성에서 오는 심근증이라는 거는 뭐냐면, 심근증은 심장의 근육에 문제가 온 병을 우리가 심근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심근증의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확장성 심근성이 있고 비후형 심근증이 있고 제한성 심근증이 있어요. 근데 이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돼서 가장 흔하게 오는 게 바로 확장성 심근증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심장 근육이 늘어진 거예요. 늘어지니까 혈관이 팍팍 이걸 해야 되는데 힘이 빡 늘어지니까 이게 안 되니까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인슐린 저항성이 왔다는 거는 심장 세포 입장에서 보더라도 심장 세포가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포도당이 잘 안 들어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포도당이 안 들어오니까 굉장히 심장 세포의 에너지력이 확 떨어져서 심장이 자꾸 무리하는데 에너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달려야 되는데 석유 없이 달리다 보니까 자동차가 퍼지는 것과 같은 형태로 심장 세포가 자꾸 퍼지는 상태가 되는 게 바로 심근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오면 심장 세포도 포도당을 잘 쓰질 못해서 심장 세포가 퍼지는 상태, 그게 심근증을 일으키는 거고요. 또 비후성 심근증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슐린은 세포를 키우는 또 역할을 해요. 그래서 높은 인슐린 수치는 심근의 성장을 유도해서 그 심장을 두껍게 만든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비후성 심근증이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심장이 늘어지든 두꺼워지든 심장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아까 봐봐. 샤워 한번 해. 엄마 약 발라줄게, 괜찮아. 그래, 샤워해. 어제 물린 거야, 그거. 빨리 샤워부터 해.
어디서 몰랐어? 미술재미지. 아빠한테 뭐 기억이 있나 물어봐. 용순이 안 씻었지?
둘 다 안 씻지 않았어?
씻었어? 씻었어? 안 씻었잖아. 뭐 안 씻었구만. 얼굴 세수했어, 안 했어? 세수도 해. 얼굴 봐봐봐. 너. 저만해 또 생겼어. 이거 세수 한번 해.
정말
젤리. 네.
7시에 먹었어. 그럼 그 다음에 7시 가려고.